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4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판타지 드라마 왕자의 게임 초반부에 도스라키라는 야만족의 주장이 새롭게 맞이한 이방인 신부에게 혼인 예물로 아름다운 백마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가 통역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하자 통역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도스라키 언어에는 감사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도스라키 부족은 그래서 오로지 힘을 숭배하고 힘없고 온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불지르는 일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글은 윤민이 지은 태양 아래 새로운 명언은 있다라고 하는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뇌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시를 가지고 자신이 들어갈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활용하는 언어의 세계가 바로 자신이 사는 세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도스라키 족속처럼 감사에 대한 말이 없는 민족은 감사에 대한 개념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세상에 타락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타락의 집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언어의 세계는 어떤 언어의 세계일지 궁금합니다. 이명주가 부릅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돼요.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내요.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제가 노래 소개할 때 이명주라고 소개를 했는데 원곡은 이명주가 불렀고 방금 들으신 노래는 버블디아가 커버했던 청개의 바람이 되어였습니다. 네, 안산 하면은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높은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동산고등학교에 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동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현직 선생님이자 특별히 또 동산고등학교의 입시에 관련된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현직 선생님을 좀 모시고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도열 선생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도열입니다. 네,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는 했지만 본인 네. 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수업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맡은 업무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진학을 해서 제가 이제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 가르치신다고요? 네, 교과목은 이제 수학입니다. 네. 동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0년도에 저희 학교에 부임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한 지금 현재 14년째 14년째. 네, 그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산고등학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르잖아요. 뭐 자사고라고 하는 것도 따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산교회라고 하는 안산에서 최고 큰 교회에서 지었다라고 해서 기독교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또 개념도 좀 따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 동산고에 대한 관심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냥 편하게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동산고에 대한 좀 궁금증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한번 쭉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산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어야 됩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동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네, 전부 다 그 교회를 다니는 네, 크리스찬입니다. 아예 이제 선생님 선발하실 때부터 크리스찬들을 선발을 하시게 되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재단 이사장님도 좀 동산교회 그럼 목사님이 이사장님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님은 지금은 은퇴하신 그 김인중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겸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션스쿨 하면 학생들이 뭐 주중에 예배를 채플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동산교회 채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채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그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채플에 반대해서 맞습니다. 시위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의 종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판결이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동산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그게 이제 뭐 예전의 일이지만 특정 학교에서 서울에서 이제 그 학생이 그렇게 뭐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그런 우려와 어떤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자유형 사립고라는 타이틀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는 그러니까 선발권이라는 게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그런 소개를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예배와 그런 종교학 수업이 있으니 학생이 그것을 알고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충분히 공지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들어오게 되고, 네. 그래서 채플의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네. 입학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진행을 하니 그것을 알고 같이 함께 참여하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그거 참여 안 할 학생들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는 그러겠죠.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이란 말은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 건학 이념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건학 이념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정직, 근면, 친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몇 년 전에 부임을 할 때 학교의 건학 이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저한테도. 교사의 입장에서도 일반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산고등학교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는 네. 학생들 중에서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다른 종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쪽에서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없었나요? 네, 제가 그 학교에서 봤을 때는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채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독교적 색채가 막 강조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찬양도 하고 어떤 설교도 듣고 하지만 찬양은 그냥 일종의 노래처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설교는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목사님이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만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무겁게 질문을 드려서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방송이지만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끝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네. 제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처음에 좀 가벼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여러 학교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네. 뭐 동산고 오시기 전에도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셨죠? 네, 다른 학교에도 네. 뭐 근무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동산고를 선택하셨던 뭐 이유가 있으셨던가요? 일단은 그 당시에도 저희 학교가 동산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였고 그리고 일단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리스찬 교사로서의 또 어떤 동질성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네. 만족하시나요? 14년 동안? 아, 그럼요. 근데 힘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 힘들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네.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죠. 학생들이 어떤 고민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할 때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역할을 자처한 거니까 저희 학교에 교사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으니 함께 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네. 그냥 일반 공립 이런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의 마인드와는 좀 더 학생들에 대한 더 열정과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는 학교의 근무 여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 자세로 근무하시게 된다는 얘기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후배인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네요. 네. 앞에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따라서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일반 공립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전 근무가 되실 텐데. 그렇죠. 공립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회전하시죠. 여기는 그냥 초 때부터 쭉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 한 뭐 열 몇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몇 년도에 개교했죠? 저희는 1995년도에 개교했어요. 지금 30년 다 돼가나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네. 그럼 청춘 인생을 동산고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로 사립을 나왔는데 지금이야 이제 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저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이제 안 계신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찾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안 계셔가지고 못 찾아갔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갔었는데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좀 찾아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겠네요. 네, 뭐 지금은 제가 담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담임을 할 때는 스승의 날 전후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졸업시켰던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공립고등학교에서 느끼지 못할 네. 사립만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졸업생밖에 없어요. 네.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카이대 아니면 또 네. 서울대를 얼마나 보냈느냐 갖고 네. 아무튼 평가가 되고 매년 신문지상에 그렇게 실리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동산고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서 유지할 수 있었던 뭐 근본 교육 방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저 먼저 선배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런 너가 꿈꾸는 삶과 너가 꿈꾸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인지시켜 주셔서 학생들 또한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학습 효과도 높아질 것 같고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70명 좀 넘어요.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한 학년에 저희가 350명, 360명 이 정도예요. 그럼 몇 학급이에요? 지금은 1반부터 12반까지 있으니까 총 36학급이에요. 와, 그럼 한 학급당 30명 정도씩 들어가네요. 네, 평균 기준 인원이 30명 정도 돼요.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네, 지금 현재 다른 학교는 뭐 24명 뭐 이 정도인데 저희 학교는 좀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한 학년에 360명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안산에 있는 소재를 한 학생과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는 경기도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다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안산 지역 학생들이 대략 한 180명, 뭐 170명, 많을 때는 190명. 그러니까 5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경기도만입니까? 네, 경기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전국이 아니고. 네, 저희 학교는 그렇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경기도 교육감님이 지정을 하는 건데 지정을 할 때 이제 선발 그런 권한을 경기도 내에서 선발을 하세요라는 그런 이제 협약으로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가 된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가 2개인데 저희 안산동산고하고 용인에 있는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가 있는데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이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그게 다릅니다. 이게 학교가 네. 예를 들어서 하나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학교는 종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자사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자율형 사립고예요. 근데 이제 그 인가를 낼 때 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인가를 내는 것뿐이에요. 이제. 처음 신청할 때 그럼 동산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네, 받겠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도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그래도 통학이 가능할 텐데 네. 좀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천상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가 180명 곱하기 3하면 540명 정도 되는데 540명이 기숙사 다 수용이 다 가능한 건가요? 그게 좀 저희 학교에서 현재 가장 고민이 되고 이제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숙사 수용 인원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다른 인원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를 오시는 거죠, 안산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됐다 싶으면 2학년 때는 이제 자취를 하기도 해요, 학교 주변에서. 아, 그거 참 어렵겠네요. 그 부분도 학생들 네, 입장에서. 저희가 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건립을 하려고 해도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건립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러면 그 교육 커리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 따라간 커리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자율형 사립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가 거의 초기 출발이랑 비슷한 시기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을 좀 다변화하는 학교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었는데 일단 자율형 사립고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수익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부담을 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는 그러면 그런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그 공통 교육 과정, 지정한 공통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로 하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주자. 그래서 그게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일본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과목을 운영할 수도 있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익형 뭐라 그러셨죠? 이게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그 얘기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그렇죠. 받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 네. 일본 지금 웬만한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국가 의무 교육이 돼서 등록금이 없는데 여기서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등록금이? 저희가 한 분기에 대략 한 175만 원, 180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이제 바꾸면 750에서 80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대학 등록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싸죠. 네. 거기다가 자취까지 해야 된다면 대학 다니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 만큼 일반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별도로 또 다녀야 되나요? 그거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가는 거고 본인이 충분히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싶은 친구들은 안 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중고 때부터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 그냥 학원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학원을 가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3학년 끝까지 전부 다 네. 낙오자 없이 전부 다 가게 되나요? 어떤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낙오라는 건 자퇴나 그런 자퇴라든가 다른 학교로 간다든가 일단 전학은 그쵸. 전학은 많이는 아니고 한 10명 내외, 10명 안쪽으로 전학을 가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은 좀 먼 지역에서 파주나 포천 이런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조금 외로움을 느껴서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자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약간 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공교육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있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다시 대안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어떤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대한 또 그런 목표도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기 전에는 사실 대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갔습니다. 서울대랑 연고대 합하면 150명씩 이렇게 갔었는데 오히려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서 기독교적인 더 어떤 그런 교육을 강화라기보다는 어쨌든 강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원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 이제 약간 좀 더 대학 입시는 오히려 좀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외려 자사고가 되면서 더 올라간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이니까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 국영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에 좀 주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특히 이제 지금 중학생 중에서 안산고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Let It Be.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night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I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네, 비틀즈가 불렀습니다. Let It Be. 자, 좀 실제적인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네. 중학교에
서울에서 특히 안산에서도 그렇고 동산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나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은 그 이제 일단은 학교에 대한 입학을 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선발하는 시기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일반 고등학교랑 선발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동산고를 예전에는 동산고를 먼저 쳐서 떨어져도 맞아요. 일반고를 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동산고를 쳐서 지원해서 떨어지면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 안산, 뭐 수원 이런 지역들은 동산고등학교를 떨어져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지망부터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화성이나 시흥 이렇게 비평준화 지역은 동산고등학교를 원서를 써서 탈락을 하면 이제는 미달인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한테 우선 선발권이 있어서 저희 학교를 먼저 한 2주 전, 3주 전에 먼저 저희 학교 원서를 쓰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랑 같이 원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학교 원서와 다른 학교 원서를 동시에 같은 날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고 원서를 작성하시는 학부모님들 입장도 그렇고 이게 떨어지면 서로 이게 보기 안 좋은 거죠. 글쎄, 그 서로 안 좋은데 그 서로 안 좋은 거를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그렇죠. 한 거죠. 네, 그 네. 이유가 뭐였나요? 뭐 이유는 그냥 그 한때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어떤 그런 수월성 교육,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자 부담이니까 어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교육적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때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자립형 사립고가 똑같이 이렇게 네,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1대1 넘치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동산고에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졌다는 얘기가 네, 거기서 나오는 그거예요. 네. 들어가기가 쉬워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냥 학력 수준으로만 보면은 뭐 커트라인이 좀 낮아졌다 그럴까?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력 수준이 조금 떨어진 학생들이 들어와서 동산고의 커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뒤처진 학생도 있을 거고 그것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영향이 좀 오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가 되고 나서 뭐 이미 다 밝혀진 거니까 입시 성적이 하락한 거는 뭐 눈에 보이듯이 뻔한 거였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없나요?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운 게 안산이 이제 평준화 지역이니까 뭐 소위 이제 그냥 그런 뺑뺑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지역으로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더 떨어지겠네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을 못 하니까 예. 이제 저희는 우리 1순위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니까 신앙 교육을 못 하는 거는 저희가 꼭 피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된다 이런 거는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어떤 학교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한 10분에서 15분씩 이제 저희 공식 명칭으로는 경건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이제 또 본인이 느꼈던 삶과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한 2, 3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아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크리스찬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기독교형 인간 뭐 가치관이랄까 이런 걸로 학생들을 좀 교육시키겠다는 이념도 있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나요? 네, 예전에는 뭐 그런 통계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입학할 때는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졸업할 때는 한 60% 정도까지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통계 같은 건 안 내시는 이제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수치 뭐 그런 걸 중시 여기는 시대였지만 지금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와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저희가 뭐 그걸 통계를 뭐 발표하거나 서로 공유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뭐 네.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네. 자, 그렇다면 1대1 정도가 됐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욕심을 내서 내가 동산고를 네. 가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내가 좀 수업을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오게 되나요? 일단은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하는 즉 뭐 시험,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뭐 지필평가라고 부르는 그게 조금 생각보다 쉽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심화된 과정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끈기가 제가 봤을 땐 중요하거든요. 그런 끈기를 갖춘 학생들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약간 막연하기는 한데 예전에 커트라인이라고 점수화가 돼 있었잖아요. 200점 그렇죠. 만점 중에. 네, 그래서 맞아요.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탄이나 이런 쪽에서도 고등학교마다 네, 뭐 내신이 뭐 160점이다, 17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안산에도 지금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 학교는 그 점수를 쓰진 않아요. 그냥 2학년, 3학년 때 과목에 따르는 ABCD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ABCD만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거의 1대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의 360명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B가 한 뭐 2개, 3개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다 A 정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80% 하위 뭐 이제 100명 중에서 한 80등 정도 하는 성적은 B가 한 5개, 6개. 이 정도예요. 그럼 80% 정도 되는 B가 5개 정도라면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한 내신 한 180점? 170점 정도? 그러면 한 192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위 80%가 네. 192점? 네,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높네.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자소서를 쓴다든가 생활기록부 쓴다든가 할 때 내신으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내신 경쟁을 하려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의 커리도 그만큼 또 다 일반 고등학교 공립형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또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수준 높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좀 학교 커리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뭐 내신이 뭐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힘들죠. 뭐 어디 학교나 가나 당연히 힘든 거고 다만 그 당연히 힘든다 해서의 그 인원과 퍼센티지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3등급, 2등급, 1등급 안에 그 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조금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근데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수학이 좀 다른 학교 일반 고등학교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이제 보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선행학습을 미리 한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선행학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어쨌든 좀 더 수능을 보는 데 대한 과목들을 빨리 배우는 거죠. 배우고. 네. 그리고 3학년에서는 심화 수학이나든지 그런 다른 과목의 이름으로 해서 복습 겸 심화된 수학을 또 공부를 합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의 배우는 수준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또 상위 수준의 공부를 더 한다. 심화 쪽으로. 그렇죠. 심화 수학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수학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2학년하고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라든지 사회 같은 경우에도 2학년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3학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심화되는 과목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쉬운 거 하겠다. 그럼 쉬운 거 해도 되는데 어려운 거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과목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천상 그 과목을 담당하실 선생님들의 수급이 문제인데 그 네. 동산고 선생님들이 다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한 사항을 둬요. 뭐 어떤 학교는 트랙을 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A 트랙, B 트랙, C 트랙에서 트랙을 두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룹핑을 지어서 이 그룹에서 하나, 저 그룹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냥 통으로 그냥 그 선택 과목 중에서 통으로 5과목이나 4과목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2학년에는 뭐 과학 쪽에서는 물화생지 그 중에서 그냥 네가 4과목을 다 들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한 과목만 들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회에서는 뭐 사회문화, 뭐 생활과 윤리 등등 과목들을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뭐 내가 듣고 싶은 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면에서 최대현 선생님은 좀 수학적으로 인기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별명이 뭐예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저를 부를 때. 아니 뭐 인상도 좋으시고 학생들하고 잘 소통을 하실 것 같아서. 요새 고등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떠나서 네. 요새 고등학생 MZ 세대라고 하는 네. 학생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산고에도 그런 특성들이 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속된 말로 좀 인성이라고 그럴까? 뭐 좀 심한 소고가 될까요? 싸가지라고 그럴까? 어때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자기의 주도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잘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요즘 시대적 흐름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학생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본인이 원하는 것 내지는 본인의 어떤 권리 내지는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점 나름일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저도 이제 뭐 30대 초중반일 때는 정말 혈기 넘치게 학생들을 막 지도하고 막 작은 것에도 막 이렇게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화를 낼 때도 있었는데 이제 자녀를 키우고 또 학생들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될지를 기대하는 게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산고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도 몇몇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네. 미리 그쪽에 SAT라든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주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동산고는 네. 그 정도는 아닌 모양이에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 그런 데 대학을 직접 이렇게 가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은 많이 줄고 그냥 본인이 희망하면 좀 스스로 좀 준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을 전공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네, 미술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그런 어떤 뭐 애니메이션, 뭐 시각 디자인, 뭐 그 분야도 예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뭐 몇몇 친구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일반 가정의 커리도 따라가면서 별도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대학 입시에서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수능 성적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하나의 루트로 선발하지 않고 여러 루트로 선발을 해요. 뭐 교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많이 비중을 둬서 선발하기도 하고, 또 실기 성적을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또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좀 불리하니까 수능이 많이 작용하는 쪽 전형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전략적으로. 네. 특히 체육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죠. 아니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고3 네. 딱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이 안 들어가는 과목,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시간 되면 다른 과목으로 네. 하든가 네. 자습을 시키든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동상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그런 시간들은? 이제 뭐 자습하거나 아니면 대체 수업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짤 없습니다. 그 시간은 무조건 무조건 그냥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해당 선생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시기도 하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래 오늘은 수업 30분 하고 20분은 공부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심화 수학도 수능하고는 뭐 교집합이 또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안 맞는 친구들도 몇몇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참여하게 하죠. 이제 요새 사회를 후끈 달궜던 게 이제 학부모들의 갑질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요. 특히 동사는 특히 덜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그래도 있나요? 뭐 거의 없어요. 제가 저도 담임을 8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고3 담임도 막 3년 동안 했었는데 저는 뭐 잘 그런 경험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기야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일단은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어떤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려지는 거고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야 또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벌써 이제 학부모가 케어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을 테니까. 네. 이제 일반 학과 수업 말고 예를 들어서 교양이라고 그럴까 독서라든가 뭐 이런 쪽에 네. 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외고 다니던 친구들이 뭐 일주일에 책 5권 독서록 써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어떠세요? 그런 학과 이외의 것들은? 그거는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반에서는 학급의 특색 사업으로 신문 읽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매일 한쪽씩 뭐 신문을 써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야 우리 반의 학급 특색은 독서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이제 뭐 일주일에 한 권씩 한번 읽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막 막무가내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도 공감이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막연하기는 한데 네. 학생들의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자율권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학생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가요? 아니면은 더 자유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학교의 그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또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게 됐을 때 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정말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들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종 치면서 몇 분 바로 수업 시작해서 끝나서 나서서 하는 수업도 있고 그렇게 허투루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자율적인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찾아서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런 수시 원서를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들을 해야 하니까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오네요. 이게 되게 고등학교 인문계 수업에 들어가면 태반 학생들이 진짜 학원에 위주하고 학교 수업은 참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그만큼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고 하는 학생 없이 다 참여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만큼 또 수업에 밀도 있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 다른 이제 친구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은 좀 더 쉬운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고 뭐 이러거든요. 모르겠어요. 또 그에 맞는 준비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인데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에를 별로 집중을 안 하면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도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맥이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열정으로 한다면 선생님들도 준비가 꽤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보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부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지금 제가 고3 수업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가 사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뭐 어느 때는 뭐 저도 1시간 이상 붙잡고 있어도 풀까 말까 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뭐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하는 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죠, 저한테는. 그리고 그걸 또 설명하는 거 더 어렵고요, 이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도 가끔 있지 않나요? 아, 많죠. 저희 학교 학생들.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죠.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을 때 좀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시겠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일단은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열심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다루는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열심히 잘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야 이거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도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서로 배우는 거죠. 이제 잘하는 애가 설명을 해주거나 하면 못하는 학생들도 저렇게도 가는구나. 그리고 또 선생님의 설명만 하면 지루하니까 애들이 할 땐 좀 더 재미를 가지죠, 이제. 내가 힘든 문제는 애들 보고 풀어보라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예. 동산고를 1회 졸업한 학생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95년도에 개교했으니까요.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서 한창 중간쯤 그렇죠. 된 영역들. 네. 뭐 동산고 출신의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혹시 유명인이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 만화가 이말년 원래 본명은 이병헌이고 이제 만화가는 이말년인데 지금 그 진행자분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말년. 네. 여성이에요? 아니 남자. 그 TV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기도 많이 나오고 TV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네, TV를 안 봐서. 학생들은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100%. 네. 이말년 씨하고 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 예전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배현진 씨가 동산고 출신이에요? 네,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산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치가 되시다 보면 그분들이 또 동문회를 통해서 또 학교에도 지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동문회가 조직이 좀 잘 돼 있겠네요, 그러면요. 아직은 근데 동문회가 막 이렇게 크게 막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중반이다 보니 어떤 현재 삶에 대해서 많이 박차를 가하는 시기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선배 특강 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막 20명, 30명씩을 졸업생으로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뭐 대학교 뭐 2학년 아니면 뭐 바로 취업한 학생 뭐 다 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분야별로 뭐 공대면 공대, 의대면 의대, 또 뭐 사회과학 계열, 뭐 상경 계열 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을 거의 매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학생들이 만족해 하나요? 이게 일단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업을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진짜 급식 맛있어요 라면 저는 맛이 없어요. 입맛 차이가? 입맛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오늘 밥이 왜 이러냐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 오늘 밥 진짜 맛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약간 좀 고기 반찬 그런 중심이고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한국적인 거 뭐 된장찌개라든지. 그럼 교직에 있으신 몇 년 되신 거예요? 총은 한 16년째, 17년째 있는 거고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14년째 있는 거죠. 그럼 정년까지 몇 년 남으신 거예요?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16년, 17년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 정도 오셨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계속 끝까지 교직으로 난 정년퇴직 하시겠다. 네, 그렇죠. 뭐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정년까지의 교직 생활 동안에 네. 내가 나름대로 학생들 가르치는 것과 함께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생 계획이라고 할까? 뭐 나는 이런 선생이 되고 싶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이런 정년을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뭘 또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졸업생하고도 굉장히 지금 많이 막 이렇게 그런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가장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는 졸업생이에요. 그냥 학생들이 커가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지금 졸업한 저 학생들보다 못지않게 잘 살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이렇게 키워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그 교단에서 서 있는 그런 목적이고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첨가하자면 저희 학교가 기독교 그런 복음주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그러한 삶을 꿈꾸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년퇴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퇴직 이후에도 저와 끈이 닿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소망이에요. 네. 지금 꼭 이게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학생들이 돌이켜 봤을 때 네. 최도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야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뭐 1화부터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교실에 가서 그 경건회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항상 이제 저는 가서 그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생각했던 삶 그런 것들을 주마다 나누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변함없으시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좋게 받아들였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가끔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저 스스로도 많이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네. 최도열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갈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봅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 모시고 동산고에 대한 또 선생님의 개인적인 거에 대한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동산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본다고 했는데 질문들이 너무 표피적인 질문들만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기도 좀 하고요. 오늘 어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혹시 좋은 일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와주셔서 또 소개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향이 부릅니다. You raise me up.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raise me up. Tomorrow